우리 디모데후서 2장을 다시 한번 봅시다. 디모데 같은 좋은 제자들이 여러분에게 있다고 하면 큰 결과가 나오겠죠. 1절에 보니까 2장 1절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네게 총명을 주시리라. 복음을 잘 깨달으면 범사에 하나님의 총명을 얻게 되죠. 가지고 다니기 좋도록 아마 이렇게 조그만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제목이 교사 전도 핸드북입니다. 그런데 여기 특히 교사분들이 있으면 오늘 저녁 내일 메시지를 좀 중요하게 잘 받아야 되겠고요. 왜냐고 하면은 학교 운동의 제1차 책임은 교사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그러면 여러분들은 생에 굉장히 중요한 응답을 받을 겁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교사가 아닌데 참석한 분도 계시죠. 목회자들이라든지 사모님들이라든지 참석할 자격이 있습니다. 참석해가지고 교사를 이렇게 세워야 되니까 그걸 보고 팀사역이라고 합니다. 팀사역 교재로 사용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이번 마치고 가시거든 꼭 시간을 내가지고 학원의 선생님 혹은 원장님 또 이제 체육관 지도자 혹은 사범 이런 분들을 불러 모아요. 교인들 불러 모아 가지고 진지하게 하루만 얘기해도 됩니다. 그리고 얘기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그 중에서 이제 알아듣는 사람이 많이 나오면 많이 나와서 좋겠지만은 한두 명만 알아들어도 수확이 크지요. 그렇게 그걸 보고 오늘 팀 사역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교사가 계시면은 꼭 이번에 이들 한번 해보셔서 빨리 학교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제 1강입니다. 여기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만 목사님들이 활용을 하셔야 되니까요. 팀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서 같은 수준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팀 사역입니다. 못 들었으니까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굉장히 필요하고요. 또 팀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만남만 있는 것이 아니고 메시지만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상대방에 대한 이렇게 스케줄을 만들어야 되죠. 나름대로 어떻게 메시지 줘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이 특별한 동기가 있거나 영적으로 이상하게만 하면 절대 남이 말 안 합니다. 잘하면 다 좋아하니까요. 이렇게 팀 사역을 해서 다른 사람들을 잘 도와주면 만약 제가 전국 세계 메시지 하면서 제게 대한 유익을 자꾸 챙긴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싫어하겠죠. 그거는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을 하면서 여기 평신도거나 목회자거나 사모님이나 간에 여러분이 일하면서 자꾸 자기 그릇만 챙기면 다른 사람이 자꾸 싫어합니다. 욕을 하고 그래요. 여러분 절대 팀사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사람을 살려주는 스케줄을 딱 가지고 이렇게 사역하면 다 좋아합니다. 싫어할 리가 없죠. 사람 살려주는데 싫어합니까? 이런 것이 팀 사역입니다. 그렇게 하고 또 이 사람에게 치유에 대한 어떤 스케줄이 있죠. 이 사람 이런 부분을 치유해줘야 되겠다.
이런 게 전부 부흥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팀 사역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혹시 이 사람에게 전도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문을 열어주는 뭐 이런 것들이 팀 사역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일제히 학원, 학교 이런 걸 다 살릴 수 있도록 팀 사역을 하시기 바라고, 이 자리에 우리 교사분들은 지금부터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도 살고 학교도 살고 교회도 살고 그렇게 됩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전도 이렇게 떠들지 마시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여러분이 데리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신상을 파악하는 것인데, 특히 영적인 신상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물론 이름, 나이, 주소 다 이거에도 많은 참고가 되지요. 대강 어디에 산다만 가지고도 많은 답을 얻어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이에게 혹시 어떤 경력이나 학력 가운데 또 특별한 경험이 없는지 이런 걸 꼭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경력, 학력은 거의 다 보지요. 그러나 더 여러분이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것은 특별한 무슨 경험이 없는가, 이런 걸, 저런 걸 확인하면 굉장히 성공합니다. 바로 이 부분을 여러분이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학생들이 이런 경험을 특별한 걸 해가지고 큰 상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찾아내면 굉장한 도움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반드시 봐야 될 것은 가족 관계입니다. 가정의 신앙, 가정의 영적인 문제, 가족 중에서 영적인 문제 있는가를 빨리 파악해야 됩니다. 이제 그러면 본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가정에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걸 파악되지만 그 사람이 이제 다리가 되죠. 아주 이게 중요한 문이 됩니다. 이런 거는 이제 일반 학교에서는 볼 수 없는 거고, 아마 다른 종교에서도 답을 못 줄 겁니다. 종교가 답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복음과 주기 때문에 여러분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으로서 교사가 됐거나, 기독교인으로서 학원을 하거나, 기독교인으로서 뭐 체육관을 한다, 이거는 굉장히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떠들지만 않으면 성공합니다. 기독교인들은 거의 떠들어가 실패합니다. 안 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지 말고 아주 세밀하게,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잘 정돈해서 상대방 문제는 있다 팍 찌르지 말고 딱 머리에 두었다가요, 이제 정리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상대방 문제도 별로 없는데 문제 있다고 말해가지고 시험 들게 만들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오히려 손해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상대방 볼 때 틀림없이 문제 있다고 해도, 문제가 있다고 할 때는 내가 말을 해도 상대방이 절대 오해 안 하는 수준이 됐을 때 하는 것이지, 안 그러면 본인이 스스로 입에 나오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간접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성경을 가지고 메시지 하는 중에 본인이 딱 깨닫게 되는 것이지, 첫 번부터 들어보면 문제 있다 이래 버리면 아이들 지도하는데 굉장히 곤란해 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나 이런 거는 필수적으로 참고해야 됩니다. 어떤 면에 주소가 뭐다, 이름이 뭐다, 뭐 그런 거는 상관없는 거예요. 사람이 주소, 이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알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거는 그냥 보이지만은 이거거든요. 이제 이걸 알았을 때 연락도 해야 되니까 적어 놓는 것이죠.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반드시 이걸 참고해야 됩니다. 지금 오늘 선생님 만나가지고 학교 안에 한 5명은 대책 없는 아이들이 있대요. 대책 없는 아이들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 거의 다 결손 가정 아니면 가정의 문제는 아이들. 그거 보세요. 아이들이 가정의 문제를 이길 수 없거든요. 그 아이들이, 여러분 지금 가정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타락 안 했다는 거는 기적입니다. 근데 가정에 문제가 있는데 아이들이 타락 안 했다는 건 그만큼 상처를 많이 받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빨리 발견해야 됩니다. 이걸 발견하지 못하면 결국은 뭘로 변하는가 하면은 사회 문제로 바뀝니다, 나중에. 그러면 가정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상처를 많이 받고 자라면 틀림없이 나중에 문제가 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거를 학원이나 체육관이나 학교를 통해서 얘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자꾸만 답을 주면 처음에는 안 듣는 것 해도 다 듣습니다. 전에 살인범 그 회개할 때 보세요. 처음에 막 전도자가 하니까 전도자를 막 치려고 하더라 납니까? 그러면서 들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얘기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잘 볼 수 있는 파기들 여러분 거의 다 그냥 할 겁니다. 그냥 보면 학원도 하고 그냥 뭐 애 잘 나오고 뭐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거의 여러분들 그냥 할 겁니다. 학교 선생님들도요 아이들 거의 다 껍데기로 봅니다. 주로 뭐 이름이 뭐다 집이 뭐 얼마나 잘 산다 못 산다 어렵다 뭐 이 정도 예 보았다고 하면은 육신적인 거. 근데 애들은 사실은 영적인 데서 문제가 오거든요. 그러면 애들은 벌써 자기하고 관계없이 자기 집에 특별한 신앙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주로 포인트로 돼야 될 것이 집안 가운데 이렇게 무당이나 특별한 신앙 이걸 꼭 확인해야 돼요. 확인해 가지고 도와주는 겁니다. 이게 도와주면 막 제 생각인데 여러분 학원 몇 년 안 가서요 진짜 이거 대부흥 될 겁니다. 이게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시끄럽게 하게 되면 그래요. 시끄럽게 하지 말고 굉장히 조용하면서도 논리적이고 부모님이 와가지고 여러분을 봤을 때 저 선생님 좀 정서가 불안한 것도 이래 되면 그건 안 됩니다. 안 그래요? 부모님이 학원에 와가지고 선생님 딱 보니까 선생님 참 차분하고 내용이 있다 이래 느껴져야 되지. 선생님 좀 보면 뭐 사람이 이렇게 막 허둥지둥한 것도 이렇게 느끼지면 그거는 끝입니다. 학원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 이렇게 논리적으로 사람이 좀 뭐랍니까 좀 정돈이 돼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이 얘기도 좀 되고 그래야지. 절대 학원의 원장님이라든지 선생님들 막 혼자 말 다 해버리면요 그게 말 잘하는 것 같아도 나중에 보면 아닙니다. 다 떨어져 나와버리가 없으면 남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아, 저 사람이 왜 왔는가 무슨 말 하려고 하는가 이걸 잘 들어야 되죠. 그래서 상대방의 신상도 껍데기만 쭉 기록해 놓지 말고 꼭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을 기록해야 됩니다. 학교 선생님들은 필수적입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2번, 3번, 4번 가지고 거의 답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은 여러분하고 단순히 전도만 되지는 게 아니고 영원한 잊을 수 없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기독교 교사입니다. 그럼 아이들이 크면서요 힘없어가 어려울 때 여러분 때문에 다 힘을 봐요. 이는 큰 영원한 진짜 그 은인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는 취미 특기를 왜 알아야 되는 거 하니까요. 주로 취미하고 특기하고는 거의 같을 수도 있죠. 취미가 있으니까 특기가 되는 것이고 자기가 그쪽 방향에 특기가 있으니까 좋아하는 것이 이들이 거의 같을 수가 많죠. 그럼 왜 이걸 참고해야 되느냐 할 때 지금 우리가 경주에 대안학교를 열었거든요. 대안학교를 이름을 내가 바꿔라겠습니다. 대안학교 하지 말고 미래 지도자 학교. 그냥 이름을 대충 좋은 이름 내가 뭐 때문에 기분 나쁜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이름을 바꿨어요. 미래 지도자 학교로 지도자 훈련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걔를 데려다가 걔들 가운데 틀림없이 제일 먼저 봐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취미 특기. 이것만 살려주면 성공하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 친구 하나가 아이들 서울대학을 잘 보내주고 하는 선생님 하나 있다 합니까? 이 친구가 바둑을 잘 둬요. 한 번은 학생 하나가 왔는데 부잣집안인데 이게 막 도저히 공부도 안 하고 부모님이 막 특별 부탁하더래요. 얘만 막 대학만 들어가게만 해주면 막 내가 선생님 은혜는 어떻게든 갚겠다고 막 하도 그래서 어느 정도 집이 이 부장고 하니까 얘를 공부만 하도록 해주겠다고 하니까 차를 한 개 사주더래요. 그만큼 아이 때문에 고민하는 집이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애를 할 수 없이 맡았대요. 하도 부모님이 점잖은 분이어서 너무 그래서 이래 맡다가 보니까 공부를 해도 알아듣지도 않고 심부름을 시키도 알아듣지도 않고 늘 지각하고 시간도 안 맞고 이러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얘를 어쨌으면 좋겠냐 말이에요. 부모님 때문에 안 할 수도 없고 말이죠. 참 정말 귀찮은데 어느 날 얘 눈에 빛이 나는 걸 봤어요. 생전에 눈에 빛이 안 나는데 언제 빛이 나는가 하니까 바둑판을 보더니 빛이 팍 나더라네요. 그래 이 사람이 머리가 좋아. 그러니까 선생은 차분해야 돼요. 뭔가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물었답니다. 니 바둑 좋아하냐? 그때는 좋아다 하더래요. 답을 찾은 거예요. 얘만 오면 바둑을 던 거예요. 이분이 바둑도 좋아하니까요. 아주 친해져 본 거지.
이제 얘는요, 이 선생님 만나는 게 즐거움이에요. 왜냐, 선생님이 바둑 그리 잘 들었어요. 얘가 바둑을 잘 떠요. 이래가지고는 바둑 두고 난 뒤에 공부하고. 이게 이제 공문이 열려 있어요. 이 사람이라고 하는 건요, 이거 하나 안 맞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공부를 지독하게 못하는 아이는 다른 면으로 지독하게 잘할 수 있다는 말이 되거든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내가 전에도 이 얘기 안 했습니까? 아이들이 벌써 빗나갔다는 것은 빗나간 아이도 되지만 특별한 아이도 됩니다. 그게 특별치 않으면 빗나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가지고 아이들을 살리려고 합니다. 틀림없이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이 부분을 또 봐야 될 이유, 빗나간 아이들 가운데서도 이 부분을 참고해야 되지만은 영적인 문제 말할 것도 없고, 또 이 부분을 꼭 참고해야 될 것은 아이들의 미래 결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아이들이 미래를 결정하는 결국은 자기하고 맞는 걸 결정해야만 성공하거든요. 뭐든지 돈 벌기 위해서 하면 실패하지만 병들어 버리거든요. 그러나 자기가 좋아하는 걸 연결을 시키면 성공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주 단순하게 묻지 말고 신중, 이 부분들은 신중 검토를 해야 돼요. 아, 이건 어떤 측면에서 가 있다, 이렇게 신중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게 선생님을 살 일입니다. 그 다음에 얘들을 노는 거를 봐야 됩니다. 또 얘가 주로 이제 어떻게 노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노는 거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수준하고 같습니다. 옛날 우리 말에도 군자 유필유방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군자는 놀아도 반드시 방향이 있다 말이죠. 그러니까 노는 거 보면 틀림없이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는 걸 보면 그 사람이 틀림없이 갈등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뭐 시간 남으면 술 퍼마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 수준이 술꾼이구나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그만한 갈등을 갖고 있단 말이 됩니다. 잘 이렇게 답을 줄 수 있죠. 그러니까 여가 생활을 보면은 거의 그 사람을 압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틈만 하면 눈치 봐가면서 노름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는 이제 수준도 물론 그렇지만은 그 사람에게 고만한 갈등이란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 답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신상 파악 하나 가지고 답도 안 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 참석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다락방에 약사 한 명이 우리 다락방 훈련 본격적으로 받다가 목회자에게 시집 갔죠. 근데 그 자매 만나요 그랬습니다. 네 약 성공하려면 두 가지 해라. 하나는 뭐냐, 너희 동네 모든 사람 신상을 파악해라. 그리고 그 사람의 건강 프로그램 따져라. 그럼 네 성공하는 것이다. 그럼 그 사람 체질이 어떻다, 앞으로 뭐냐고 했는데 그것까지 다 알려주면 그게 약사다. 그러니까 온 마을 사람 다 살릴 수 있고 돈 벌고 복음 전하는. 그러니까 이 파악 하나 제대로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중고등부 학생들 전도에 성공했다고 저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하거든요. 그 중에 가장 역할인 게 뭐냐 이겁니다. 저걸 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런 부분을 선생님들은 꼭 참고해야 됩니다. 선생님들 보면 왜 책상에 보면 아이들 신상 있잖아요. 있는데 중요한 거는 거의 다 빠져. 물론 침이라든지 이런 걸 다 할 겁니다만은 이런 중요한 부분들이 빠지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미 전도하기에 실패할 겁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건강 문제 반드시 체크해야 됩니다. 저는 반드시 요것만 나면 건강부터 체크합니다. 근데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혹은 병원에 있었던 경험이 있는가도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현재 건강 상태 체크를 해야 되겠죠. 전도하려면. 그 다음에 얘가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러면 지가 가지고 있는 희망은 뭐냐 하는 거를 어떻게든지 파악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얘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고민, 연령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풀어주는 이런 신상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가능하면은 그 아이의 생일 기념일, 가족들의 특별한 기념일 기억할수록 좋습니다. 저는 잘 못합니다만은 할수록 좋습니다. 제가 이게 제 생일날에 뭐 이렇게 카드를 받았거나 뭐 받아봤을 때 한 번도 기분 나쁜 적 없었습니다.
아, 이 사람이 어째 날 이게 나 생일 다 기억했을까 이렇게 생각했지. 기분 나쁘다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를 잘 기억한다는 건 참 좋은 거거든요. 특히 이런 걸 가지고 뭐 사람을 많이 사서 성공한다면 그건 나쁜 사람이고, 여러분이 선생님으로서 아이들 그건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절대로 기념카드를 보낸 적이 없지만 제가 중고등부 담당하고 있을 때 학생회를 했습니다. 얘들이 내가 보내주는 카드 하나가 굉장히 기분 좋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얘들하고 내가 만났을 때 대화돼요. 그 얘는 나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져요. 그거 하나 줬는데, 그래서 아이들 꼭 물어볼 때 이 생일을 적을 때도 생일 카드가 와긴 왔는데 별로 안 기쁜 날이 있습니다. 언젠가 하면 날짜 안 맞게 왔을 때. 그거는 보내긴 보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보고 반드시 생일 지키는 날을 적어야 됩니다. 주민등록에 되어 있는 거 말고 지키는 날이 있어요. 부모님들이 시골 서울수록 복잡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잘, 요즘은 별로 안 그런데 옛날에는 많이 그랬습니다. 그렇게 이걸 생일 밥 먹는 날을 그 날에 카드를 보내는 것이 좋다. 저는 10월 13일이 음력이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양력 10월 14일 보냈더니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날이거든. 그러면 반갑고도 안 반가운 거지, 그거는. 요런 것들은 잘 기네. 아이들 이걸 잘 기록했다가, 그 아이들 보면 좋아하는 카드 쪼간한 게 있어요. 50원짜리. 그거요, 딱, 그거만 하면 편지 안 가기 때문에 그 조그만한 거를 편지 봉투에 넣어갖고 주소서하고 보냈거든요. 보내면은 어쩌다 돌아오는 것도 있지만 돌아오는 거는 주일날 주고, 이제 거의 안 돌아옵니다. 부모님 주소를 보내기 때문에. 아들가 받아 기분 좋은 겁니다. 애들에게. 이런 것도 굉장한 전도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들이요, 좋아하는 운동과 현재 하고 있는 운동, 이런 것도 꼭 참고해야 됩니다. 얘가 주로 어떤 운동을 좋아하느냐는 것은 그 사람의 굉장한 성격을 알 수 있어요. 어디 가갖고 어디 옛날에 한국에 고전 무슨 그래서 검도고통 이런 날도 있거든요. 이런 날도 있고, 운동에 사람 따라서 이게 운동 보면 거의 그 성격을 또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정서가 있습니다. 이게 안 통하면 안 편하거든요. 아이들 왜 집 나오느냐, 집이 정서가 안 맞으면 안 나오죠. 그렇게 사람이랑 다 이 정서가 있습니다. 자기 정서가. 이게 통해야만 이제 진짜로 통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전도하려면 반드시 파악해야 된다. 그러면 요 중에서 전도자로서 교사분들과 좀 하고 싶은 얘기는, 아이들의 정서 문제라든지 운동이라든지 기념일이라든지 희망사항, 문제, 고민, 건강, 여가생활 이런 거는 거의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취미라든지인데 어디서 여러분들이 미스를 하는 거 하니까 2번, 3번, 4번에서 미스를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4번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더 좁혀 들어가면 2번, 3번에서 미스합니다. 그 중에 특히 좁혀 들어가면 2번까지도 되는데 주로 3번에서 미스합니다. 3번이 제일 중요한데 3번에서 이게 미스를 해버린 것입니다. 이러면 곤란합니다. 아이들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이제 아니 우리에게 태권도 배우러 오거나 피아노 배우러 왔는데 무슨 이런 문제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태권도로 배우러 왔다가 얘가 문제가 해결돼 버린대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째서 그러냐를 알게 됩니다. 이 선생님이 우리 아이에게 너무나 잘해줬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 보다 얘가 말이죠, 답이 났단 말이에요. 이게 작은 문이 아닙니다. 큰 문입니다. 그리고 요게 소문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학원, 여러분의 그 체육관 이런 데는 사람 살리게 될 것이고, 교사 선생님이 완전 사람 살리는 그런 중요한 게 될 것입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대할 때 그러면 이걸 하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아는 걸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숨겨진 문제를 찾아서 고쳐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주목적입니다. 신삭 파악하는 목적. 그걸 찾아내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전달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할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만 선생님은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상외로 이 부분을 해놓으면 준비도 많이 안 들고 싶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재미납니다. 이건 해보면
아이들 왜 이렇게 신상 쭉 기록해보고요, 걔들 성품도 보고 저 아이는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없단 말이에요. 또 저 아이는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찾아내 기록하면서 이렇게 하면 재밌어요. 굉장히 재밌고, 아이들에 대한 굉장한 거 뭐랍니까, 눈에 안 보이는 관심과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꼭 좀 하셔야 될 것입니다. 저도 중고등부 할 때는 꼭 그렇게 했습니다. 둘째 주일입니다. 2강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아이들하고 신상을 파악해 놓고는 간혹 가다가 이게 좀 상담을 하면서 일지를 기록해 놓는 게 정말 좋습니다. 상담을 할 때 지금 1, 2, 3, 4번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는 주로 본인하고 상담을 많이 합니다. 선생님은 그러면 안 됩니다. 본인보다는 부모님하고 상담을 더 잘해야 됩니다.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희망사항이라든지 그 아이의 좋은 점, 약점, 아이의 성격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낳아가지고 키웠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래서 부모님하고 상담을 하고, 아이하고 다를 수 있지만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또 희망이 있습니다. 그럼 그걸 어느 정도 참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아이에 대한 약점, 좋은 점 이런 거는 부모님이 다른 사람보다 잘 알아요. 그러니까 부모님하고 상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학교 선생님이나 그 다음에 이게 이 학원이나 이런 데서 말이에요, 간혹가다 부모님들 한 번씩 이렇게 오시라고 해서 상담도 하고 찾아가서도 하고, 요즘은 주로 뭐 찾아가기를 많이 하죠. 가서 좀 얘기도 하고 기록도 하고 이렇게 해놓으면은 좋고요. 또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본인보다는 친구하고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숨겨진 문제라든지 고민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본인하고 얘기하면 잘 모릅니다. 저 아이를 지도해주는데 방향 잡는데 큰 유익이 됩니다. 제가 옛날에 얘기했습니다만 중고등학생들 지도할 때 다 기록했는데 하나가 안 되져요. 얘들을 불러가지고 9번을 내가 물었단 말이에요. 문제에 고민이 있냐 없냐 물으니까 거의 다 얘들이 없다네요. 거의 다가. 그래서 다른 거는 다 내가 기록됐는데 이 부분이 기록이 안 되져요. 왜냐면 없다 하니까. 그래서 내가 조금 지혜를 얻었습니다. 아, 분명히 있을 것인데 얘가 없다는구나. 그래서 이제 얘에게 안 물어보고 친구에게 물어본 겁니다. 친구에게, 야 김아무개 문제 없냐니까 문제 많다는 거예요. 말해보라니까 막 살살 부는데요. 다 기록해놨죠. 너는 별 문제, 장이 별로 없대요. 그게 아이들입니다. 중고등학생 특히 그래요. 그랬다가 내가 그래 그랬다 이제 그럼 요 친구인데 불러가지고 물어봤거든요. 야 뭐 문제 없냐니까 문제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얘기해보라니까 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중에 틀린 정보도 있겠습니다만은 많은 걸 깨달았어요. 아이들이 이렇구나. 이 별 문제 아닌가 또 고민하구나. 또 약간 어떤 데는요, 어처구니 없다 이런 것도 있고, 내가 이걸 몰랐더면 잘못했나 싶을 정도고요. 어떤 거는 보니까 애들이 막 이 정도까지 벌써 생각하느냐 이런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이건 뭐 어린애 수준도 아니고 애들이 이 정도밖에 안 되냐 이런 것도 있고, 한번 고민 한번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또 어떤 거는 아주 심각한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이게 거짓말이 아닌가 할 정도로 이게 이럴 수가 있겠나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본인들은 잘 안 드러놓습니다. 아주 뭐 특별하게 이제 영적인 문제가 와서 갈급하거나 아니면 너무 친하거나 하지 않으면 안 털어놓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친구들에게 물어보면 거의 다 나와요, 이렇게. 굉장히 저는 그렇게 많은 걸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전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만약에 전도할 부이라고 할 때는 학교에 담임 교사하고도 상담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담임 교사가 보는 눈하고 친구가 보는 눈하고 부모 보는 눈은 달라요. 이게 굉장히 참고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중고등부 지도할 때 뭐 전도를 해야 되니까 그 중고등 학생들 선생님 찾아갔거든요. 이게 달라요. 벌써.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아들 선생님 내가 찾아갔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인데 너무 바빠서 정말 시간이 없으니 그랬다. 미안하다 말이에요.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내가 선생님하고 식사를 한번 해야 되겠는데 식사할 시간이 없다. 그래서 이거는 절대
나는 뇌물 주고 돈 받고 이런 사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선생님하고 가족이 식사 한번 해라. 내가 해야 되겠는데 내가 시간이 없다. 지금 가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아들이 돼서 좀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라니까 잘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 좀 해보라니까 공부가 군데군데 구멍이 나가 있네. 아 이거 참. 그러니까 선생님이 좀 잘못하면 대학 못 간다는 거예요. 알았다고.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가보니 다행이지. 그래서 이제 뭐 저녁에 오더라고요. 뭐 얘기 쭉 하다가 나 선생님 만나서 안 했죠. 별 뭐 문제 없냐는 게 없대요. 그리고 공부는 잘 되냐 뭐 그런 대로 잘 된다는 거야. 근데 그런 대로가 문제라 이게. 아주 잘 된다 해야 근데 막 그런 대로 잘 된다더라. 그래서 내가 불러서 와봐라. 네가 이런 부분에 지금 약점이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완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딱 정색을 해가지고 아 이거 아빠가 알았구나 싶어가지고 그래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만 방학 때 집중 보완을 했는데 그래가지고는 뭐 무난하게 넘어섰죠. 그래 약간만 우리가 또 그래 내가 담임 안 만나봤더라 이 큰일 날 뻔했다 싶어요. 거의 다 다른 아이들은요 친구들하고 얘기하기 엉터리요. 이 학교 생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학교 생활을 제일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얘들이 생활 가운데 24시간 가운데 제일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기 때문에 학교 담임 선생님이 제일 잘 알아요. 그래 담임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이게 얼마나 좋은 찬스가 되는지 그것도 안 물어보면 큰일 날 뻔했죠. 그죠? 이제 우리 딸을 미국 데리고 나기 전에 내가 선생님 만나러 갔거든요. 이렇다 뭐 이래서 나는 외국을 이야기하는 선생님이 쭉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한 말이지 뭐 공부도 잘하는데 한국에서 좀 더 다녀야 될 거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쭉 내가 이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그래 담임 선생님을 만나보면 많은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중고등학생들 전도할 때 반드시 그 아이들에게는 부모님은 혹 안 만난 아이들이 많아도요 담임 선생님 만났습니다. 그래 아이들 내가 실력 싹 다 알고 있죠. 자기들이 암만 웃고 떠들어도 내가 싹 다 알고 저거는 어디 공부한다고 지독하게 못하는 놈이 있어요. 이게 뭐 근데 그게 그렇게 아주 또 교회 와서는 똑똑해요. 또 똑똑하고 머리 잘 돌아가는데 막 이렇게 뭐 게임 같은 거 인도하면 기가 차게 저기 어째 저리 머리 잘 돌아가 싶은데 이게 학교 가봤더니 완전 먹통이라고 이런 날이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참고해야 돼 지도자는. 그래서 뭐 그걸 내가 한 번도 말했거나 표시 안 했거든요. 참고만 하고 이게 쭉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네 번째로 이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본인과의 상담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상담 일지를 좀 잘 쉬우면서도 잘 중요하게 해놔야 될 겁니다. 본인과 상담해야 될 이유는 진로에 대한 시간표입니다. 또 뭐니 뭐니 해도 이 본인 개인이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상담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얘가 학교 생활에 대한 문제들을 풀어줘야 되고요. 인생에 대한 좀 진지한 대화도 해야 된다. 우리 또 특히 중고등학생들은요. 그러면서 얘들에게 이제는 이제 복음에 대한 상담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지금 적어도 학생들 교사로서 아이들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혹은 또 학원의 선생님으로서 원장으로서 아이들 살려야 되겠다 하는 분들은 이렇게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부모님과도 좀 상담도 한 그게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조금은 쭉 하면 여러분이 직접 나서면 더 좋고 아니면 사람들 시켜서 쭉쭉 해놓으면 이건 보면 금방 하니까요.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서 얘들에게 이제 직접적으로 복음을 주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영적인 문제와 세상에 관한 걸 흔히 밝게 알고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종교와 복음이 명백하게 구분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그리스도의 완전성에 대한 그게 다져 있어야 됩니다. 이래 가지고는 이 아이들하고 상담할 때 우리는 이제 스케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떤 스케줄을 갖고 있는가 하면은 얘들에게 대한 전도 스케줄을 딱 갖고 있어요. 절대 전도는 무조건 하면 안 됩니다. 스케줄을 갖고 해야 돼요. 막양 기다릴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중대한 그 스케줄 갖고 움직이다 보면 얘들이 이 마음이 딱 열린단 말이에요. 이럴 때 전도하기도 하고 또 얘들에게 전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기도를 알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품에 있을 때. 그 다음에 얘들에게 이제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본인에게 증거가 되는 이런 스케줄을 알게 해줘야 됩니다. 요것을 목적으로 하고 자꾸 우리는 상담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자면 접촉을 하는 것이죠. 굳이 불러가지고 상담을 안 했다 할지라도 얘들을 이제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이런 분석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전도의 큰 바닥이 되고요. 여러분이 하고 나오고 계시는 분들은 사업이 아닙니까? 좋게 말하면 큰 바닥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고등부 가르치거나 대학 가르치는 분들에게는 그 아이들에게 메시지 주는 굉장한 자료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있으면은 목회도 설교도 굉장히 도움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있어야 되고, 특히 교사분들은 이런 건 붙잡고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이제는 제 3강입니다. 실제로 그러면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학은 복음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는 복잡하거나 어렵게나 부담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학교의 교사일 경우입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학교 교사일 경우에는 절대 떠들거나 하지 마시고 아이들하고 정말 돌아가면서 상담 스케줄 짜세요. 뭔 상담을 하든 간에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상담할 권한도 있고 의무도 있습니다. 선생님은 요즘은 선생님 가치가 많이 떨어졌습니다만은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선생님은 가장 존경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 아이들이 살아요. 선생님을 욕하거나 무시하는 그 부모는 아이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선생님은 굉장히 귀중하게 생각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아이가 살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애들에게도 선생님에 대한 걸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뭐 좀 잘 못했더라도 이해하라고 얘기해요. 선생님을 그렇게 막 요즘 아이들이 말이죠, 막 대들기도 하고 그게 이제 자식 망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한국 교육은 잘못돼 가는 겁니다. 선생님은 굉장히 존경받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학벌이 있든 없든 초등학교 선생님이든 간에 그래야만 아이들이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은 상담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상담을 살살 하다 보면은 좀 그 아이에 대한 자료들을 많이 갖고 있으면 좋겠지요. 부모님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생활 성격 취미 특기를 가지고 상담하다 보면은 그때에 복음 알아들으면 영접 한자 나옵니다. 억지로 영접시킬 필요도 없습니다. 그 중에서 상담하다가 얘들에 대한 삶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해답으로 그리스도를 주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가 설명되어지면 얘가 영접할 경우가 나옵니다. 그러면 영접하는 아이들만 붙잡고 다락방을 계속하는 겁니다. 선생님은 이거면 해도 됩니다. 학교 선생님은 담임교사가 아니면 몰라도 담임교사님은 요대로만 딱 하면 성공합니다. 그리고 담임교사 아닐지라도 아이들하고 얼마든지 상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상담하면서 답을 준다. 지금까지 아이들이 밖에서 어디서 답을 얻었겠습니까? 답을 못 얻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들 말을 잘 들으면서도 명확하게 답을 줘야 되고요. 아이들 말을 잘 수용하면서도 그럼 강하고 분명한 확신 있는 답을 줘야 되고, 또 아이들 말을 잘 이해하면서도 굉장히 그 맞는 분명한 말을 줘야 됩니다. 아이들은 여러분에게 막 주장을 했습니다만은 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분명한 답을 그렇게 주면, 아이들하고 상담하면서 답을 주면 답을 얻고 난 뒤에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영접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마음으로 믿어 의뢰하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이리라. 본인이 믿어야 됩니다. 억지로 막 영접시키려고 할 필요 없고 본인이 믿으려고 할 때 이때 영접하면, 이 아이들만 붙잡고 다락방을 살금살금 시작하면 나중에 뭐 미션음 전문계 문 다 열리게 됩니다. 이토록 학교 교사님은 전도하기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전혀 용기를 안 냈거나 몰라서 그렇지 학교 교사만큼 전도하기 좋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3년만 돌아가면 이래버리면, 아마 여기 학교 선생님 계실랑은 모르겠는데요, 아이들 반이 50명이면 50명 혹은 뭐 40명 60명 그렇겠죠. 60명 되는 아이들을 상담하려면 한 석 달 걸리겠죠. 여러분은 아이들을 한 60명 정도 상담하라고 하면요, 놀라운 일이 나올 겁니다. 그 중에서 아이들에게 한 영접하는 아이들 한 3분의 1 나올 겁니다. 이때까지 그걸 안 했거든요.
그러면 이 중에서 이제는 3분의 1이 다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 중에 다락방 아이들은 나오고 이 중에는 간증할 수밖에 없는 증거도 나옵니다. 이런 엄청난 분들 우리는 다 놓쳐버리기 때문에. 여기 지금 교사 계시면 교사만큼 전도하기 좋은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문제 확신이 없어 그래요. 그리고 방법 걱정해서 그렇고, 방법 걱정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 확신만 있으면 됩니다. 분명하니까. 아이들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진정한 답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스도입니다. 얘들이 알아들어 버렸을 때 영접하는 겁니다. 그러면 영접된 아이를 붙잡고 취소하는 거죠, 다락방. 왜 취소해야 되는가 하면 이제는 사실은 해답 얻은 거를 응답으로 옮겨져야 되니까요. 아이들이 여러분하고 상담하다가 받은 답이 응답으로 옮겨져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생님은 요것만 딱 해도 됩니다. 그러면 학교 전역으로 복음 운동할 수 있습니다. 또 내일도 계속하겠습니다만은 사설 학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학원 말이에요. 상담은 원장과 책임교사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생 본인하고 부모하고요. 그런데 대부분 전도에 보면 학원 원장님이 여러 사람을 상담하고 부모 상담하고 전도하고 잘 안 됩니다. 이 학교하고 다릅니다. 학교보다는 여기는 훨씬 상업성을 띄어야 되기 때문에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학원 같은 거는 상업성을 안 띄면 사실 안 되거든요. 일반 학교하고 다릅니다. 아이들이 가고 있는 초등학교는 안 가면 안 되는데요. 여기는 여기하고 학원하고는 다릅니다. 지금 일반 학교에는 아이들이 왔다가 좀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참고 나옵니다. 그러나 학원에서는 아이들이 기분 나쁘면 그 다음날 안 온단 말이에요. 벌써. 왜냐면 얼마든지 학원이 있는데 뭐 그거 갈 필요 없다 이렇게 되지는 거예요. 그만큼 상업성을 뗐다고 말이에요. 띄으니까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원장님은 가능하면은 좀 부모님들하고 학생들에 대한 어떤 상담을 하시더라도요, 한 명 정도를 돌아가면서 하든지 임명을 하든지 전도를 전용으로 하는 교사가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학원 전체에서 복음 운동하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학원은 학원다워야 됩니다. 최고가는 학원이라야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복음 받을 사람을 세밀하게 전용 상담 장소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예사람 말로 좀 들려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 말을 알아들은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이거가 완전 성공한 거야. 너무 놀래야 되는데 간증을 한 거예요. 방 한 칸을 그냥 상담실로 만들었대요. 그러고는 다락방하는 교사를 그 심었다. 그러고는 아이들 한 명씩 제가 골라준 아이들 상담하면 이게 역사가 막 난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서 실패하는가 하면은 너무 학원이 공부는 잘 가르치지 않으면서 너무 전도 색깔을 많이 내버리면 둘 다 안 됩니다. 그거는 학원을 안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학원에서는 가르치는 것을 잘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조금 이렇게 전용할 수 있는 이런 전문적인 교사 하나만 두면 차근차근히 큰 응답문이 열립니다. 그럼 나중에 문이 열리고 난 뒤에 이제는 원장님이 뭐 따라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학원 전도를 계속 하려면은 우선에 단순하게 하는 것이고 학원 전도를 정말로 좀 지속해서 하려면 이렇게 전문화시켜야 됩니다. 학원 전도 해보신 분은 알 겁니다. 여러분 학원에서 그렇게 전도 막 하고 메시지 막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학원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학원을 교회처럼 만들면 실패합니다. 그러다 학원은 어디까지나 학원같이 해야 됩니다. 그것도 아주 좋은 학원으로, 분위기 좋은 학원으로 만들어 놓고는 전문화시켜야 돼요. 학교에서는 전혀 표시 없이 상담만 잘해도 되지만요, 학원에서는 이제는 전도를 조금 전문화시켜야 된다. 이 단어를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학교 선생님은 1번 놓치면 안 되고요. 학교 선생님처럼 하기 좋은 게 없어요. 상담하면서 문 열려버리면 영접된다. 영접되지면 그 애들은 별도로 말씀, 이런 것을 선생님들이 일제히 다 펴는 거예요. 학원의 선생님들은, 학원의 원장님들은 학원을 채우가는 학원을 만들면서 전도를 전문화시키라. 전도를 보편화시키지 말고 전문화시키라. 이렇게 해서 몇 년 하고 나면 학원도 살리고 전도 운동도 되고 이런 큰 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거의 다가 학원이 전도 실패하는 이유가 여기 안 되셔서 그렇습니다. 도대체 이 원장님이 선생님인지 전도사님인지 알 수가 없다. 그러면 둘 다 샷도도 해야 됩니다. 둘 다 그냥 문 닫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면 안 됩니다. 학원 갔더니 선생님이 너무 훌륭한 선생님이란 말이에요. 너무 잘 가르치는 선생님. 진짜 이 사람은 돈이 문제가 아니고 너무 사명 있는 선생님이라. 알고 봤더니요, 뭐가 있는 거요. 그러면 여러분 밑에 제자도 있을 거 아닙니까? 제자를 심어서 말씀을 높여하고. 전혀 부담 주지 않게. 자칫 잘못하면 어떤 문제가 나오는가 하면은 학교 선생님들 가운데 메시지 받고만 너무 뜨거워지니까요. 어떤 식으로 했는가 하면 학교 막 강의 시간 나가고 막 주는 그리스도시여 막 살아계신 하나님 말이에요. 이러니까 말이에요. 물론 그 중에서 알아듣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학생들 반발하니까 없는 갈등이 생기나 버리죠. 뭘로 그럽니까? 한 명씩 한 명씩 격추식이지요. 안 그래요? 그래가지고는 답 얻은 사람만 딱 말하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답입니다. 그러니까 제 같은 경우 옛날에 학교 전도할 때도 가서 메시지 주보고 영접하는 사람만 딱 모으고 나중에 그 중에서 제자만 딱 모으고 쉽지 않습니까? 그 중에 요원만 싹 뽑아 올려버리고 그러면은 전체 제자를 다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학교는 그렇게 하시고 학원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학원에 있는 기능과 전도를 전문하시게 됩니다. 두 가지를 구분에 전문하시게 됩니다. 그래야만 성공합니다. 꼭 명심하시고 목사님들이 지금 빨리 학원 선생님들 모아놓고 얘기를 하니까요. 학원 선생님들이 너무 지금 좋은 길을 놓치고 있습니다. 아니면 막 대판 너무 막 다락방이 떠들어가지고요. 예, 손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문화시켜야 된다는 사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전도의 큰 맛이 되는 것이 체육관입니다. 체육관에는 반드시 구분이 필요합니다. 일반 운동하는 사람하고, 그래서 운동을 잘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중요한 요원을 따로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태권도 하시는 분 여기 계시겠습니다만은 태권도 하면서 뭐 기합력과 여러 가지 할 때 뭐 아멘 할렐루야 이래갖고 나 잘 안 될 거죠 나중에. 그는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태권도는요 좌우지간 태권도를 잘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잘 두들겨 패서 빨리 넘겨들 것이냐 그걸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게 태권도 체육관이지 뭐 그래 안 해도 되고 그러면 나중에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나중에 진짜 될 줄 알아서 그러면서 체육관에는 반드시 구분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운동하는 사람과 중요한 요원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요원 보는 눈이 없습니까? 있지요. 금방 아는데 그럼 중요한 요원을 따로 딱 구분해야 돼요. 이래가지고는 굉장한 훈련을 시켜야 되는 가운데 조금 체육관은 이제는 운동할 사람과 사명자 중요한 요원이 구분되어져야 되고 지금 이제는 체육관은 단순한 체육만 하고 안 될 겁니다. 이제 체육관에서 뭔가가 이 모범 교육이 나와야 됩니다. 앞으로 제일 희망이 있는 데가 체육관이지만 제일 안 될 때가 체육관입니다. 여러분이 점점점 문 닫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체육관은 지금 단순하게 모여 체육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말이 되거든요. 여기에서는 이제 앞으로는 중요한 일꾼들은 파송해야 되는 것이고 정확하게 말하면 체육 이론에 대한 새로운 모델이 형성돼야 됩니다. 앞으로 체육에는 앞으로 이거 안 나오면 체육은 힘듭니다. 학원하고 또 다릅니다. 학원에는 자기 기능 잘 가르치면 되거든요. 그거 기능 잘 가르치고 전도 잘하면 되는 것이고 학교 선생님은 그 아이들 공부를 잘 따뜻하게 상담해서 요원을 찾아내면 되는 것인데 체육관하고 또 다르다고요. 체육관이면 저도 오랫동안 운동을 해봤습니다. 제일 들쑥날쑥 많이 하는 데가 체육관입니다. 그러니까 어설픈 전략을 써고 이건 되지도 않아요. 이거 뭐 체육 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옛날에 그 운동하는 데 가보면요 창고에 보면 도박 꽉 있습니다. 한 300불 있습니다. 3일씩 이틀씩 입다 벗어놓고 안 오는 아이들. 그러니까 체육관에 제일 들쑥날쑥 많이 해요. 여기다 아마 첫밤부터 차례 열중시 아멘 할렐루야 이런 식으로 하면은 진짜 그건 체육관 안 하려고 굳게 마음먹은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아주 체육을 잘하세요. 체육을 잘하면서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가 얘들에게는요 이 체육이 뭐구나
하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모범 교육을 시켜야 돼요. 아, 이게 체육이구나. 체육은 이래서 해야 되는구나 하는 중대한 이론들이 나와야 됩니다. 물론 그런 거 있겠지요. 여러분 학교에서 다 배웠겠습니다만 이게 실제로 체육관에서 나와가지고 이제는 중요한 요원들은 체육관에서 이게 좀 파송도 되어지고 이게 좀 세계 눈도 열어주고 이렇게. 더 중요한 것은 이제는 좀 태권도라든지 체육하시는 분들이 세계 복음화를 위한 새로운 모델을 좀 갖춰야 됩니다. 기능, 인성교육, 영성교육, 미래교육이 완전한 이게 딱 나와줘야 됩니다. 혹은 체육학과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논문도 한번 써보시기 바라고요. 지금 체육에서는 절대 체육만 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이 이 영성교육입니다. 여기에 대한 논문을 여러분 좀 쓴다고 하면은 아주 굉장한 답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그래서 새로운 좀 모델을 제시해서 새로 체육하는 사람들이 많은 인재 찾아내도록 체육 이걸 잘해버리면 상상외로 학원하고 학교하고 또 달라요. 이게 제일로 어설프게 보이지만은 세계문을 가장 빨리 여는 겁니다. 또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여러분 하시는 가운데 태권도 같은 거는 지금 세계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 태권도는 막 굉장히 지금 보급되어 들어갑니다. 여러분 각 나라로 파고 들어가는 데는 이것만이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세계는 엄청난 전도의 밭이다. 그래서 조금만 잘하면은 전도의 문들이 많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일 또 계속하겠습니다만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초중고 대학 현직 교사분들은 절대 전도 어렵게 하지 마시고 정확한 답을 가지고 상담하셔서 해답을 주시면 됩니다. 상담을 통해 해답 받은 사람은 그 사람들만 붙잡고 지속적인 말씀 운동에서 말하자면 응답을 받게 만듭니다. 해답을 얻었으면 응답을 받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일반 학원에서 여러 분야의 뭐 음악이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학원의 선생님들은 반드시 두 개는 전문하시게 됩니다. 학교 선생님보다 또 어렵습니다. 학교 선생님 좀 쉽다니까요. 대화 안 할 아이들은 안 하면 되는데 학원은 또 다릅니다. 여기는 반드시 여러분이 가르치는 기능과 이 전도에 대해서는 구분도 되어야 되고 전문화되어야 됩니다. 체육하시는 분들입니다. 지금 체육은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어떤 이론의 새로운 모델이 형성되어야 됩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앞으로 체육관 운영이 어렵습니다. 체육하러 와가지고 단순한 건강만 얻는 게 아닙니다. 이 학생들이 체육하러 와서는 여기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미래가 있다는 이 희망을 알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지금 체육은 음악만큼 세계화되는 데 빠릅니다. 이번에 보세요. 그 박사님 골프 모양 쳐보니 금방 확 세계화돼 버려요. 그만큼 체육은 이 세계화하고 빠릅니다. 그 다음에 그 중에 사명자가 나오면 체육만큼 또 선교의 확실한 또 답도 없습니다. 가장 도구가 되죠. 이런 거를 심어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운동하러 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할 때요. 정상적인 사람들은 운동 쭉 이렇게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조금 태권도가 뭐 7단 8단이라든지요. 유도가 예를 들어서 뭐 6단 7단 이런 사람들 보면 좀 다릅니다. 어디가 다른가 하니까 사람이 조금 그 굉장한 그 인내심이 있거나 뭐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그게 되집니다. 아니면 사람이 한쪽 면으로 약간 좀 기울어졌어요. 보통 보면 그렇습니다. 조금 체육하는 사람이 미안합니다만은 조금 그렇습니다. 운동 많이 하는 사람들 보면 아주 이게 도인의 경지 들어간 사람이 있고 안 그러면 조금 사람이 좀 이제 모자라는 이런 걸 많이 봤습니다. 제가 운동하면서요. 저하고 운동을 하는 사람도 우리 한국의 유도 뭐 대학을 나온 뭐 대표고 이런데요. 이 사람은 평생 운동을 했어요. 몸 보면은 쟤보다 10살이나 많은데도 젊은 사람 같습니다.
근데 가만히 이해가 이 사람이 약간 좀 이 사람은 이걸 할 수밖에 없었구나 할 정도로 이제 뭔가 좀 아이들 같은, 좀 나쁘다는 말은 아니고 좀 아이 같은, 어떻게 보면 좀 아이 같다는 이런 느낌입니다. 여러분이 운동을 하게 돼서 들어와가지고 계속 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쉽게 봐서 그렇지 정신적인 굉장한 폭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파고들어야 됩니다. 거기에 답 줘야 됩니다. 근데 그 얘기 지금 답을 못 주잖아요. 운동을 해갖고 막 기합 넣고 감 지르면 정신이 건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조금 부분이지. 여러분 운동 오래 하는 사람이지요. 그 사람은 특별한 사람 아니면 이상한 사람이라니까요. 여기 혹시 왜 운동하다가 한 6개월 만에 그만둔 사람 있지요? 그 사람이 정상입니다. 그 사람 좀 남자들 있잖아요. 뭐 운동할 때 좀 뒷발 제발 좀 하다가 그만두는 사람. 그 태권도도 검은데까지 못 따고 청띠 홍띠 겨우 따다가 아슬아슬하게 그만둔 사람. 요런 사람이 정상입니다. 이런 사람이 정상인데 태권도하러 가갖고 막 줄기차게 몇 단 팍 따고 이런 사람들은 그 중에 특별한 사람이 아니면 약간 좀 이렇게 간 사람이거든. 이게 굉장한 정신적인 답이 필요합니다. 이렇든 저렇든 답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그쪽으로 도인경제 빠졌다면 더 답이 필요하고요. 그 사람이 영적으로 문제였다면 더 답이 필요합니다. 이름은 내가 말할 수 없고요. 옛날 우리 마을에 운동하는 우리 선배 한 명 있었는데 이 사람은요 사람 좀 모질입니다. 근데 하루 종일 체육관에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그래 이 사람이 그래도 성공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은 뭐 운동 하나 특별히 그 어떤 자기 정신력이 있어 쭉 하는 거 말고는 잘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스포츠맨이죠. 또 이제는 제가 말하는 거는 또 그런 사람 말고 스포츠맨 같은 이게 더 어렵거든요. 지금 정신적으로 제일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 스포츠맨입니다.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뭐 해본 사람 같지만 짓다면 이건 완전히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아마 저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너무 철이 없다 그렇게 봐요. 저는 그 우리 월드컵 나가지고 우리 한국이 월드컵 나간 것만 해도 대단하지요. 나는 그 운동하고 있을 때 우리 선수들이 막 운동할 때 첫날부터 끝날부터 다 안 봤습니까? 우리 선수들이 얼마나 이기려고 다짐을 했더라면요. 사람들이 막 흥분이 돼갖고요. 제대로 몸을 못 움직여요. 근데 그때 차범근 감독 얼굴을 딱 봤거든요. 저 사람이 얼마나 힘이 들까? 내가 그 얼굴 봤는데 이 사람 완전 정상이 아니더라고요. 그래 그 사람을 갖다가 말이지 월드컵 당연히 저는 그래서 현장에서 오지도 않았는데 목날려 버리고요. 하여튼 우리 한국 사람 뭐 하는 게 너무 철없는 애들 왜 또 무슨 장난치듯이요. 얼마든지 돌아오면 수고했다 그만둬라 이러면 될 건데 말이야. 안 그래요? 그걸 현장에서 막 신나려고 해요. 내가 글 쓸라 아까 말았습니다. 이거 처음 사람들이 읽으면 알겠나 싶어서 말았습니다. 그냥 신문에다 글 한번 써보려고요. 그냥 일반 신문에 우리 한국 축구에 대해서 한국 축구 미래 걱정된다 글 한번 좀 쓰려고. 선수들이 얼마나 너무 좋아 붙여가지고 그냥 갈 때야 연습 삼아 하고 놀아라면 될 건데 막 이번에는 꼭 뭐 16강이 어디 뭐 8강인가 어디 뭐 어디고 16강에 갈 겁니까? 그니까 나간 거면 다행이지. 이 선수들이 너무 긴장되면요 사람이 온몸이 굳어집니다. 탁구 안 치봤습니까? 긴장되면 공 딴 데로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골프 같은 것도 여러분 골프 그 조그만 놓고 한번 쳐보세요. 약간만 호흡 다르게 딴 데 가는데요. 그리고 그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막 그거를 막 긴장 있는 대로 다 줘가지고 그 공도 차지도 못하더라 합니까? 그래 그거 좀 졌다고 말이요 현장에 있는 목 날려버리고 이게. 하여튼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그렇지만은 그 제가 말하는 요지는 뭐냐? 스포츠맨만큼 정신적으로 어린 사람이 없습니다. 사명을 가져야 됩니다. 아까 말한 단순한 체육관 오는 사람 말한 것이고, 그리고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새로운 모델이 형성이 안 되면 큰일 납니다. 우리 다락방 하고 있는 체육인 통해서 뭔가 새로운 답이 안 나오면요 앞으로 스포츠 이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스포츠나 이러면서 챔피언들 보세요. 거의 다 말로가 안 좋은 이유가 뭡니까? 이게 못 이기는 거예요 이거를. 건두 선수들도 챔피언 하고 나면 나중에 문제가 다 가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오는 이유가 됐는가 하면 이 건강을 못 이기니까요. 여기에 대한 충분한 답을 그럼 어디서 주겠습니까? 우리 복음 전파하는 데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고, 어쨌든 이 세 가지를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학교 선생님이나 학원 선생님이나 체육관에 있는 지도자나 간에 전부 우리는 미래를 지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의 다가 여러분들은 조금만 성공할 것은 다른 사람은 거의 다 돈 벌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돈도 벌어야 되지만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복음 해야 되고 올바른 사람 키워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는 중요한 걸 가지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학교, 학원, 체육관 전도 중심에서 계속적인 여러분이 큰 응답을 이번에 받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부르셨사오니 이번 주간에 하늘에 큰 응답을 주시며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는 귀중한 기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학교 선생님이 자리에 참석했고 학원의 지도자들이 또 체육관의 지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사실상 저들에게 영적인 부분을 치유하고 정신적인 힘을 주어야 되겠습니다. 곳곳에 너무나 정신적인 답이 없고 아이들은 방황하고 있사오니 주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번에 평생의 응답을 받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살아온 생애 가운데 제일로 응답받는 날이 되게 해 주옵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간이 되게 하옵시고 하늘 문이 열리는 주간이 되게 해 주옵시며 이틀 동안 참석하지만 평생의 응답을 받게 해 주옵시고 정말로 천인과 만인을 만난 것보다 귀중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